안녕하세요, 로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돈 모으는 방법 시리즈 9번째로 지름신 왔을 때 쳐내는 방법, 저의 짠테크 노하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처럼 받을 게 월급밖에 없는 분들은 돈을 모아야지, 부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처음 시작해야 할 부분이 나의 씀씀이를 조절하는 부분이잖아요.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다들 돈을 안 쓴다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게 맞죠. 모두 그래야 된다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.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해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다만 돈을 더 모으고 싶은 분들께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면서 종잣돈을 계속 굴렸고요. 그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고 현재 대출은 거의 다 갚은 상태인데 그 집값이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을 본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물려받은 것 없이도 월급을 열심히 아껴 쓰고 잘 모으다 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. 특히 이번 시간 지름신에 대한 핵심인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무언가 사고 싶다라는 지름신이 왔을 때 일종의 충격요법인데요.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과는 별개로 내가 만약 국가적인 사태가 일어나서 대량 실업을 하게 된다면 이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이 비용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다면 내가 몇 시간을 일할 금액인가 라고 환산해보는 방법입니다. 요즘에는 이직이 잘 되는 편이지만 구조조정 생기는 케이스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.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닥쳐서 나와 비슷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이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단기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이 지금 내가 버는 소득만큼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. 그래서 좀 더 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의 최저임금이 7,530원이거든요. 내가 저 5만원짜리 옷을 사려면 편의점에서 열심히 6시간 이상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. 내가 저 옷을 위해서 6시간 이상의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?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. 물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라는 거 절대 아니고 다만 이게 꼭 필요한 지출인가? 돈을 모으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확실히 되거든요. 그런 생각을 해도 사고 싶은 물건도 있어요. 아, 내가 이 신발이 지금 ABC마트에서 할인을 해서 75,000원이야.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한 10시간 일을 하는 거네? 그래, 이 운동화는 내가 10시간 일하는 거 힘들겠지. 하지만 이 운동화를 신어서 이 계절 동안 발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잖아. 그리고 내가 가진 기존의 운동화는 너무 낡았어. 그래서 좀 불편해. 발이 편안한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정도의 가치라면 내가 75,000원 기꺼이 지불하고 이 운동화를 살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기존에 신발 하나 있는데 그냥 예뻐서 사려는 건데 굳이 살 거 있을까? 정말 만약에 내가 정말 실직해서 아르바이트 한다면 내가 이 신발을 위해 10시간을 나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하면 저거 없어도 돼.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지.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실제 카드 내역서를 보면 몇만 원씩 쓰다 보니까 그게 합쳐져서 큰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대한 지름신도 막고 싶다면 그럴 때마다 지금 최저임금 7,530원이야. 지금 정말 저기에서 알바를 한다면 별의별 진상 손님을 다 상대해야 되고 나의 10시간 서서 노동하는 거 얼마나 힘들 텐데 그만한 가치는 없다. 이렇게 좀 지름신을 무찌르게 될 수 있거든요. 게다가 요즘에는 편의점 알바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대요. 내가 매달 그냥 당연히 월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출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. 100세 인생 시대에서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고 쓰는 기간은 평생이잖아요. 내가 지금 좀 번다고 해서 지출이 한번 늘어나면 씀씀이 줄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. 이 장갑 하나 사면 한 2시간 넘게 편의점에서 일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쓸까? 새로 살까? 이렇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죠. 지름신 막는 팁 2번째는 만약 내가 이 물건을 사고 나서 내 주위에 아무도 내가 이걸 샀다는 걸 몰라주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나? 라고 생각해 보는 방법인데요.
예를 들어서 니트를 사고 싶은 지름신이 왔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새 옷 샀네, 그 옷 이쁘다 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나는 이 옷 나한테 잘 맞네, 편안하네, 이렇게 내가 가지는 느낌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. 사람들이 특히 무언가 소비를 하면 내가 되게 잘 샀다라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예쁜 가방 눈에 띄는 데에 놔두고 그거 괜찮은데? 라고 듣고 싶어서 일부러 노출을 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죠. 이거 잘 샀나?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은 팀원들, 같은 회사 사람들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뭐 입고 왔는지 기억하시나요? 대부분 못하거든요. 물론 그 사람의 이미지는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입는다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했는지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.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네일아트를 받았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으면 마땅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거는 결국 후회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니까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입던 스타일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계속 사게 돼서 좀 비슷비슷한 걸 사게 되잖아요. 그랬을 때 주위에서 볼 때는 똑같은 귀걸이 아니었어? 이런 말을 듣는데 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야, 다른 거거든? 그것도 못 알아봐? 이렇게 남을 면박 줄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진짜 내가 뭘 하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구나. 나 스스로가 만족하고 나 스스로가 이걸 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아까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자는 거죠.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굳이 살 필요 없겠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편한 게 중요하지, 내 스타일에 맞는 게 중요하지 라는 가치를 확고하게 가지게 되면 훨씬 씀씀이를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정말 부자들은 그렇게 막 화려하고 그렇게 비싼 옷들을 입지 않잖아요. 내가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나의 시간을 쇼핑에 너무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쇼핑 그 자체로 즐거움도 있지만,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내가 자주 지름신이 오는 품목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정돈하는 겁니다. 내가 지름신이 와서 산 물건이 있는데 집에 와서 펼쳐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상당히 유사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.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또 그거를 비슷한 거를 살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좀 한 칸에, 옷장 한 켠에 쫙 정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두면 비슷한 옷, 비슷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이런 비슷한 게 있잖아, 이걸 사봤자 남들이 볼 때는 구분도 안 갈 거야 라든지, 내가 일주일에 이 3벌을 입나 이걸 사서 4벌로 입나 뭐 크게 차이 없겠네 라는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.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는 쇼핑을 하는 게 좀 귀찮은 일이 됐어요. 예전에는 저도 사는 거 좋아하고 뭔가 쇼핑을 하면 신나고 뭔가 샀네, 내 거 더 생겼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더 저에게 집중을 하고 제가 더 잘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좋아하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물건을 고르고 비교하는 데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인드가 생기게 되고요. 나는 그렇게 잠깐 즐겁고 많은 물건들 그런 거 사느라 나의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 모으고 모아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집에 투자하는 게 좋고 내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에 투자하는 게 좋고 이렇게 돈을 쓰는 방향도 바뀌게 되더라고요. 물론 제가 하는 방향이 맞다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. 다만 돈을 더 모으고 싶다면 저 같은 방법을 도입을 하다 보면 나는 물건 사는 것에 쓰는 돈은 아까운데 학원 다니는 데에 내가 뭔가를 배우는 데에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네 라는 것처럼 무언가 본인이 아깝지 않은 지출하는 항목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.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요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것에 돈을 쓰면서 살자고요. 내가 더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한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소비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? 그게 아니라
나는 이렇게 조금씩 아껴서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살 거야 라는, 나는 지금 나 스스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가다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적극적으로 돈 관리를 하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습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. 짠테크 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